안녕하세요. 조대현입니다.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간해에 두루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는 토요일 1월 6일 오후 2시부터 대구 그랜드 호텔 2층에서 조대원 북 콘서트를 엽니다. 그 자리에는 이준석 대표도 오시고 또 금태섭 대표, 새로운 선택 대표도 오셔서 다양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사가 맡아서 준비하고 있고요. 대구의 많은 언론과 또 지역 내에서는 큰 관심을 받으면서 원체 유명한 두 분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기획회의를 할 때 북토크의 사회와 그 다음에 그 게스트로 오시는 분 한 분이 언론인이신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기획하면서 넣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조대원 북콘서트보다도 더 이렇게 관심 있는 부분은 과연 이준석, 금태섭 이 두 분이 어떤 형태로 합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연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에 있는 언론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북 콘서트장에서도 많이 물어볼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금태섭 의원하고도 제가 통화를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축사만 하고 가지 말고 조금 더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이렇게 토크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하니까 금태섭 의원은 기꺼이 하겠다고 하시면서 어쨌든 시간은 풀로 행사 시작 전부터 오셔가지고 행사 끝날 때까지 뒤풀이도 같이 지금 분위기 보니까 뒤풀이도 같이 계실 분위기인데 어쨌든 대규모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게 조대원 행사도 될 수 있지만 이준석 신당 오늘 제가 동작동 국립현충원 그 참배 행사에 갔다 왔고 신년 할애에도 참석하고 왔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출발을 했고 그 개혁신당의 출범과 함께 첫 번째 대규모 장외 행사가 되죠. 그러니까 외부 행사로 조대원 북토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과연 이준석 대표가 늘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대구에 출마할 것이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저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대구가 앞으로 개혁신당은 물론이고 제3지대 신당 이번에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을 제외한 나머지 이 신당들의 돌풍의 진원지가 대구가 될 것이고 이 대구에서부터 이 판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아마 서울이든 호남이든 어느 지역도 두 정당 틈에서 신당이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첫 번째 시험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대규모 행사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신당은 원체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새가 없다고 국민의힘에서 조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바닥이 적어도 그 우리가 하는 그랜드 호텔이 가장 중심부이고 대구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데요, 거기가. 그리고 제일 요충지고 그 동대구역하고도 택시 타면 5분 걸어도 한 20분이면 저같이 빠른 걸음으로는 20분이면 동대구역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인데 그 그랜드 호텔 범어 내거리가 신당의 물결로 뒤집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대구에 일주일 동안 내려가서 정말 바닥을 빡빡 끼웠고 정말로 몸에 탈이 날 정도로 지역을 열심히 누볐습니다. 대구에 대한 이번 총선에 대한 제 예상은 그 기대와 그 다음에 그 비관론, 해도 안 된다는 비관론이 충돌하는 상황이었고 분명한 거는 대구도 변화를 바라지만 대구 사람들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세상이 다 디비지고 세상이 다 바뀌어도 제일 마지막에 바뀌는 게 대구다. 그리고 대구에 대해서 표현을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반대하는 분들은 그 얘기도 하세요. 대구는 성리학의 도시고 유교의 도시다. 전국 어디보다도 예의 범절 따지고 나이 따지는 곳이 대구다.
대구는 현란한 말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곳이 아니다. 대구는 묵직한 한마디, 때로는 져주고 뒤로 물러서고 남들이 봤을 때는 전혀 실력도 없어 보이고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마지막에 던지는 그 울림 있는 말 한마디로 디비지고 사람의 마음이 녹는 곳이 대구다. 그리고 오죽하면 단디하란 말 있잖아요. 단디하란 말. 단디하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가. 전라도에서 거시기라 그러잖아요. 거시기에 엄청난 뜻이 함축되어 있듯이 대구 경북어 그 단디하라는 말에 그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구 경북을 내려가 보니까 대구 경북도 바뀌고 싶다는 생각. 적어도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의 수준보다는 좋은 사람, 좀 더 이 대구 사람다운, 대구 경북의 기질을 갖고 대구 경북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대표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커요. 그래서 대구는 늘 70%, 60%의 물갈이가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따져보면 한 80%는 바꾸기를 지역에 가보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호영 의원만 하더라도 우리 외부에서는 평가가 참 괜찮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이 대표도 지금 언론에 지금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조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하시던데 좋게 봐요. 저는 조호영 의원하고는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조호영 의원을 바꿔달라는 지역의 민심도 엄청나게 높아요. 특히 정치권 있는 사람들,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자들까지 조호영 좀 그만 시켜달라고. 그게 대구의 정서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서 비록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50% 이상 지지해주죠. 50% 이상 지지해주면서도 그 50%가 아주 찝찝한, 좀 짜증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라도 지지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다 들어간 게 겨우 이제 50%에서 어떤 데는 45%부터 한 55%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당이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왜 이준석 신당이어야 되는데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태반이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과거에 민주당을 찍었던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고 사실 이번에 제 행사 기획하는 분들 중에도 사실 게스트로 오는 분도 오마이뉴스 기자고 그 다음에 사회 보는 분도 뉴스민이라고 오마이보다 더 왼쪽이면 왼쪽이었지 오른쪽이 아닌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왜 저한테 기대를 걸고 기꺼이 행사에 참석하느냐. 시간을 내고 자기 인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그 행사를 같이 기획하고 참여를 해주냐 하면 일단 조대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그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다. 하지만 민주당을 늘 찍으면서도 아니면 정의당을 찍으면서도 그분들도 똑같이 늘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후보 수준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후보들의 학력, 경력, 실력과 민주당에서 내놓는 정의당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에서 이 견제 세력으로 내놓는 후보들의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한 분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민주당 찍는 거는 부끄럽지 않다. 근데 민주당이 그 사람하고 내가 알고 지낸다는 게 그거는 우리 또래 집단에서 그리고 내 주위 이웃들한테 그 얘기는 못한다. 왜? 부끄럽기 때문에. 그 정도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 지역 내에서도 수준이 낮고 일반인들 눈높이에서도 별로 뛰어나지 않고 도리어 일반인들보다도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못한 사람들이 그쪽 당의 후보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가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부끄럽다. 이게 이제 정선거예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조 위원장 정도 나오시면 우리로 봤을 때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선택하기도 너무 좋고 국민의힘과 예를 들면 이준석 신당의 조대원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 위원장이 저 국민의힘 누구하고 붙어도 학력 경력 실력에서 밀리지 않으니까 말빨이 처지나 그 도덕성 문제도 군대를 안 갔나 땅 투기를 했나 집안치 없으니까 전세 살고 음주운전 한 번을 했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대원 정도가 나오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 명함을 들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이 후보를 찍자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이준석 신당에도 조대원 정도의 후보를 몇 명이나 낼 수 있을까? 그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의문이고 하지만 그때 제가 이제 얘기한 게 이미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를 위시해서 이 대표가 저보고 대구에 가자. 대구를 직접 타격해야 된다. 보수의 썩은 뿌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심장이라는 본산이라는 대구를 디비나야 된다. 지더라도 대구에서 선전을 해야지 이 대구보다 좀 나은 서울이나 호남에서 몇 표를 지역구에서 얻는 거지 대구에서 예를 들면 10% 이상으로 진다. 그 지는 사람을 냈다. 대구에서 아니면 민주당의 그 수준 낮은 후보들하고 붙어가지고 2등 싸움을 겨우겨우 1등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게 아니라 2등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수준이라면 아마 신당은, 개혁신당은 지역구에 산석도 못 낼 거다. 그냥 딱 비례정당 될 거다. 그러니까 저는 뭐 천하람이나 대구 출신들 있잖아요. 대구에서 뛰어나는 분들이 몇 명은 야 천하람이라도 배지 달아야지 이준석이라도 배지 달아야지 비례 가야지 그러는 순간 이거는 그 개혁신당에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 변화 혁신을 위해서 대구의 낡은 기득권 구조 50년 썩은 보수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전국의 인재는 없다. 다 사라진다. 이준석 그다음에 천하람까지도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멤버를 구축해야지 주호영 같은 분도 결국은 주호영이 공천 못 받는다는 것은 그 지역의 파단 사실이고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는 이게 정치권에만 도는 비밀이 아니라 지역분들도 다 아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숨길 이유도 없고 그래서 주호영 의원 같은 사람도 나중에 대표가 좋게 보고 있으니까 저도 또 좋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쪽으로 나와서 출마를 하지 않을까. 그래 대구의 그 위용을 점점 넓혀가면서 갖춰가는 거죠. 그죠? 이준석, 천하람, 조대원은 기본이고 거기에 일단 주호영도 어떻게든 나중에 공천 떨어지면 지금은 국민의힘 공천 받고 싶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이미 지역구 무소속으로 출마할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대구 내려가 보니까 더더욱 더 보이고 꾀꼬리 걱정에서 얼마 전 이번 주에 또 의정 보고회를 해요. 근데 이미 측근들한테 문자 이렇게 돌리고 하는 거 보니까 그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기대는 많이 적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위용을 갖춰서 4명, 5명, 6명 이제 나머지 분들도 지금 현역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들은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늘 그랬지만 이준석 대표가 발표할 목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대구는 적어도 그 정도 위용을 갖추고 나가면 민주당하고 2등 경쟁하는 수준은 넘어선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제가 학교를 태어나진 않았지만 6살 때부터 이사 와서 살았던 수성구는 이게 갑이든 을이든 대구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학력이 일단 높고 재산세가 가장 높은 분들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는 되게 학력도 많이 따지는 곳이에요. 적어도 제가 나온 동고등학교도 옛날에 서울대를 40명씩 보내고 했기 때문에 학력 이런 거 되게 많이 따지고 또 그다음에 말하는 거 태도 이런 거 되게 깔끔하고 좀 엘리트주의 이런 걸 많이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였대요. 수성구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신당에서 인원들 중에 그런 류의 사람들을 수성구부터 시작해서 대구에 집중 배치하는 게 저는 옳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준석 대표가 최초에 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대구로 모든 카메라가 집중되고 한 명 한 명이 다 떨어져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타인 이준석, 천하람 같은 분들이 앞에 서고 저 같은 사람이 뒤에 서서 같이 선거운동을 하면 전국의 카메라가 여기 모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전국에 카메라가 모이다 보면 당연히 전국에 있는 유튜브들도 쫓아올 것이고 대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양 후보들을 국민의힘과 신당 후보를 놓고 저울질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형님 나하고 같이 대구 갑시다. 내가 나보고 대구 가라고 이러면 형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고요. 난 그 말에 감동했던 거예요. 분명한 얘기지만 대구는
현재에도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새로운 세력이 보수가 아닌 어떤 민주당이든 아니면 신당이든 어떤 세력도 그 길을 한 번도 무너뜨린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인데 불가능한 성은 아니다. 변화의 속도가 가장 늦고 변화의 바람이 가장 늦게 간다고 하지만 거기도 변화하고 있다. 그걸 느끼고 왔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진정성을 갖고 예의 바르게 바짝 기고 그리고 실력으로 이 수도권에서 험악한 곳에서 유원회 김현미 심상정하고 붙었던 옛날에 우리 당의 그 김영선 뭐 이런 사람들 여기 한명숙 유시민이 있었던 지역 아닙니까 고양시 이런 데서 바닥부터 커올랐던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내가 이런 확신을 하고 왔던 겁니다. 여러분 1월 6일 날 드디어 조대원의 출판 기념회가 아니라 우리 이준석 신당이 대구의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를 치고 접수하고 이를 통해서 전국에 기적과 돌풍을 일으키는 첫 출발점이 바로 1월 6일 대구 행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비행기표 끊고 KTX 행신에서 끊고 인천에서 렌트카 해가지고 오겠다고 자기 한 명이 더 태워오겠다고 하고 광교에는 고등학생은 버스 타고 오겠다고 원래 수능고 고등학생이 오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지금 도와주려고 정치에 대한 열망을 갖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대구 이게 한번 여행 오셔서 이준석 대표도 보고 금태섭 대표도 보고 조대원이도 한번 보고 또 우리는 마치고 난 뒤에 뒤풀이도 하고 같이 뭐 선거법 때문에 우리가 다 대접 뭐 잘하고 싶고 다 뭉티기 한 접시에다가 막창회가 막 해드리고 싶지만 와서 각자 우리 돈 내고 모으면 되잖아요. 각자 와서 뒤풀이도 저는 끝까지 남아있을 거니까 뒤풀이도 하고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하시고 그런 기적을 만드는 첫 출발의 장 그리고 우리끼리의 그 새로운 정치 혁명을 일으킬 동지들의 축제의 장이 한번 이번 1월 6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